퍽. 내가 뭘 안다고 까불어. 시어머니 장례식장. 남편 강도윤이 유난나의 뺨을 때렸다. 너는 그냥 돈줄이야. 우리 집에 끼어있는 48세 유난나. 경력 단절 15년. 결혼 20년. 시댁 병수발 3년. 오늘까지. 한나는 뺨을 쓰다듬으며 남편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그래. 이제 형사까지 포함이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장례비 정산서. 생활비 전용 내역. 외도 증거. 3년간 모은 기록. 정산할 시간이다. 복수가 아니다. 정산이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 영안실 입구. 검은색 리본이 바람에 흔들린다. 유난나는 조문객 명부를 넘긴다. 손끝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옆에 선 시누이 강민지가 하품을 참는다. 민지가 작게 중얼거린다. 언니, 커피 좀. 아메리카노. 유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자판기 앞으로 걸어간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른다. 2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오른다. 28살의 유난나. 당시 중견회계사무소 5년차 직원. 월급은 쏠쏠했고 승진 가능성도 있었다. 강도윤은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다. 대기업 과장. 안정적인 수입. 온화한 말투. 시댁은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했다. 결혼 첫 해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다. 둘째 해부터 균열이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한나야 주말에 시간 되니 짐, 청소 좀 도와줘야겠어. 처음엔 거절하지 못했다. 효도하는 며느리라는 말이 부담스러웠다. 셋째 해. 임신 소식과 함께 퇴사 압력이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애 낳고 직장 다니면 애가 불쌍하지.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안 키울 거 아니야. 남편 강도윤은 침묵했다. 선택권은 없었다. 넷째 해. 출산 후 복직은 물 건너갔다. 사무소에선 대체 인력을 뽑았다. 유난나의 자리는 사라졌다. 다섯째 해부터 15째 해까지 10년이 흘렀다. 시댁 대소사는 모두 한나의 몫이었다. 시아버지 회갑, 시어머니 칠순, 조카 돌잔치, 친척 결혼식, 음식 준비, 장소 예약, 비용 정산. 한나는 가계부를 샀다. 처음엔 습관처럼 적었다. 나중엔 증거처럼 적었다.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200만 원. 그중 실제 생활비는 120만 원. 나머지 80만 원은 시댁 경조사비와 용돈으로 나갔다. 한나는 묻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3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뇌출혈, 반신마비, 장기요양 판정. 시누이 강민지는 직장이 있다며 손을 뗐다. 남편 강도윤은 야근이 많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다. 간병은 전부 유난나의 몫이었다. 낮엔 병원, 밤엔 집안일, 주말엔 시댁 청소. 잠은 하루 4시간. 체중은 7kg 빠졌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한나는 버텼다. 언젠간 끝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게 됐다. 호텔 식사 25만 원, 플라워샵 12만 원, 주말 펜션 38만 원. 야근이라던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사람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유난나는 울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얼어붙었다. 그날부터 한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카드 명세서 사본, 통화 내역 스크린샷, 지출결의서 복사본, 문자 메시지 100억. 감정은 사라졌다. 숫자만 남았다. 그리고 3개월 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시누이 강민지가 상주를 맡았다. 하지만 실무는 모두 유난나의 손을 거쳤다. 장지 계약, 수의 선택, 식순 조율, 부고 발송. 한나는 모든 영수증을 챙겼다. 장례비 총액 823만 원. 한나의 통장에서 나갔다. 강도윤은 말했다.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뭐. 하지만 유난나는 알고 있었다. 정산 같은 건 없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하기로 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다. 밤 10시가 넘었다.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진다. 유난나는 빈 의자에 앉는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낸다. 엑셀 파일을 연다. 제목은 간단하다. 정산표. 3년간의 모든 지출이 정리되어 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경조사비, 장례비, 출처와 날짜와 금액이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있다. 한나는 마지막 셀에 커서를 놓는다. 합계를 계산한다. 총 2억 3천만 원. 친정에서 받은 증여금 8천만 원. 한나 명의 적금 해지 1억 원. 생활비 전용액 5천만 원. 모두 시댁으로 흘러갔다. 유난나는 파일을 저장한다. USB에 백업한다. 이제 시작이다. 복도 저편에서 강민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언니, 내일 발인 준비 확인 좀 해줘. 유난나는 노트북을 닫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뀐다. 아침 7시. 장례식장 식당. 유난나는 실에 기국을 데운다. 강민지와 친척 몇 명이 식탁에 앉는다. 민지의 남편 박준혁이 말한다. 장례비 많이 들었죠.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던데. 강민지가 한숨을 쉰다. 그러게. 우리 형부가 다 부담했다며. 고생 많았어. 유난나는 국그릇을 내려놓는다.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형부가 부담했다. 한나의 통장에서 나간 돈인데. 친척 하나가 덧붙인다. 그래도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요즘 며느리 구하기 어렵잖아. 모두가 웃는다. 한나는 웃지 않는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다. 강민지가 한나를 부른다. 언니 잠깐만. 민지는 복도 구석으로 한나를 데려간다. 목소리를 낮춘다. 있잖아 언니. 엄마 보험금 나오잖아. 근데 형부랑 나랑 반반 나누는 걸로 했거든. 언니는 뭐 따로 받은 것도 있고. 유난나는 민지를 본다. 내가 따로 받은 게 뭔데? 민지가 눈을 깜빡인다. 엄마가 병원비 언니 카드로 많이 긁었잖아. 그거 다 정리됐고. 한나는 웃는다. 소리 없는 웃음이다. 그 병원비. 누가 낸 건데. 민지가 당황한다. 그야 형부가. 아니. 내 통장에서 나갔어. 3년간 1,800만 원. 민지의 얼굴이 굳는다. 말을 잇지 못한다. 유난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돌아선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시댁 친척 2명이 수군거린다. 저 집 며느리 참 신기하더라. 돈은 잘 쓰면서 티도 안 내고. 맞아. 근데 친정이 좀 있나 봐. 안 그럼 어떻게 저렇게 버티겠어. 유난나는 걸음을 멈춘다. 뒤돌아본다. 친척 둘이 화들짝 놀란다.
한나는 묻는다. 제가 뭘 어떻게 쓴다고 하셨죠? 친척 하나가 얼버무린다. 아니 그게 오해야 오해.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 유난나는 다시 돌아선다. 뒤에서 속삭임이 들린다. 쟤 왜 저래? 예민한가? 한나는 화장실로 들어간다. 세면대에 손을 짚는다. 거울 속 자신을 본다. 48세. 눈가 주름이 깊어졌다.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인다. 입술은 색이 바랬다. 20년. 이 얼굴로 버텼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은 아니다. 한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안에는 여러 장의 출력물이 들어있다. 첫 번째 서류. 장례비 정산서. 한나는 직접 작성했다. 항목별 금액, 결제일자, 결제수단, 모든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총액 823만 원. 결제자 윤한나. 분담 비율 제한. 상주 강민지 50%. 배우자 강도윤 50%. 두 번째 서류. 생활비 전용 내역. 3년간 매달 들어온 200만 원 중 시댁으로 흘러간 금액 집계. 월 평균 82만 원. 총 2,952만 원. 세 번째 서류. 부동산 관리 위탁 각서. 8년 전 시댁이 빌라를 구입할 때 한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원금 5천만 원. 이자 포함 총 6,200만 원 상환. 명의는 시어머니로 넘어갔다. 당시 구두 약속.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각서는 없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있다. 당시 송금 내역. 대출 계약서 사본. 문자 메시지 기록. 네 번째 서류. 강도윤 외도 정황 증거. 카드 사용 내역 38건. 호텔 펜션 식당 플라워샵. 야근이라고 거짓말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 렌탈카 계약서 사본 2건. 주말 여행용이다. 한나와 함께한 여행은 6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다섯 번째 서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예정 통지서.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성은 끝났다. 윤한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는다. 화장실 문을 연다. 복도에 강도윤이 서 있다. 전화를 끊는 참이다. 도윤이 한나를 본다. 뭐해? 발인 준비 확인 안 해. 윤한나는 남편을 지나쳐 걷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도윤이 따라온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한나는 멈춘다. 천천히 돌아본다. 표정이 어때서? 도윤이 짜증을 낸다. 사람들 앞에서 웃지도 않고. 분위기 흐린다고 민지가 그러던데. 윤한나는 남편을 본다. 20년 전에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타인이다. 한나는 말한다. 장례 끝나고 할 얘기 있어. 도윤이 미간을 찌푸린다. 무슨 얘기? 정산. 도윤의 표정이 변한다. 뭘 정산해? 한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유가족 대기실로 걸어간다. 뒤에서 도윤이 중얼거린다. 미쳤나? 장례 중에 무슨. 한나는 듣지 않는다. 대기실 문을 연다. 강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다. 민지가 묻는다. 언니 발인 차량 시간 확인했어. 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오후 2시. 민지가 한숨을 쉰다. 휴, 이제 끝나간다. 진짜 힘들었어. 윤한나는 민지를 본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민지가 어색하게 웃는다. 그래, 언니도 고생했지.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이 한나의 귓가를 맴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가. 한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탁자 위에 놓는다. 민지가 본다. 이게 뭐야? 유난나는 대답한다. 정산서. 민지의 얼굴이 굳는다. 오전 11시. 발인 3시간 전. 유난나는 정산서를 펼쳐놓는다. 강민지가 서류를 본다.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민지가 말한다. 언니, 이게 무슨... 한나는 차분하게 설명한다. 장례비 823만 원. 내 통장에서 나갔어. 원래는 상주와 배우자가 나눠 내는 게 맞아. 그러니까 민지 씨가 411만 원. 도윤 씨가 412만 원. 민지가 서류를 밀어낸다. 언니 미쳤어. 엄마 장례 끝나기도 전에 돈 얘기를. 한나는 서류를 다시 민지 앞으로 민다. 끝나고 하면 또 흐지부지 돼. 지난 20년처럼. 민지가 소리를 높인다. 20년이 뭐가 어쨌다고. 언니는 우리 가족 아니야. 형부 월급 받았으면서. 유난나는 웃지 않는다. 형부 월급 중에 내 몫은 생활비 200만 원이었어. 그중 80만 원은 시댁 용돈이랑 경조사비로 나갔고. 민지가 할 말을 잃는다. 한나는 계속한다. 엄마 병원비 1,800만 원. 내 카드로 긁었어. 약간 물리치료비, 간병비. 영수증 다 있어. 민지가 손을 흔든다. 그건 형부가 나중에 주겠다고 했잖아. 나중은 안 와. 민지의 입이 다물어진다. 유난나는 3번째 서류를 꺼낸다. 빌라 대출 각서. 8년 전 시댁 명의로 빌라 살 때 내 명의로 대출 받았지. 5천만 원. 이자까지 6,200만 원 갚았어. 근데 명의는 어머님으로 넘어갔고. 민지가 중얼거린다. 그건 가족끼리 도운 거잖아. 도운 거면 돌려받아야지. 민지가 소파에서 일어선다. 언니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장례식장에서. 유난나도 일어선다. 바로 여기서 해야 의미가 있잖아. 민지가 문을 열고 나간다. 복도에서 강도윤을 부른다. 형부. 언니 좀 봐. 완전 이상해졌어. 도윤이 대기실로 들어온다. 한나를 본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유난나는 정산서를 도윤 앞에 놓는다. 당신 목. 장례비 412만 원. 생활비 전용액 2,952만 원. 빌라 대출금 6,200만 원. 합계 9,564만 원. 도윤의 얼굴이 붉어진다. 너 제정신이야. 한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정신이니까 이러는 거야. 도윤이 서류를 집어던진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진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한나는 서류를 줍는다. 집에 가면 또 흐지부지 돼. 당신이 그렇게 해왔잖아. 도윤이 한나의 팔을 잡는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한나는 팔을 뿌리친다. 따지는 게 아니라 정산하는 거야. 도윤이 복도로 한나를 끌어낸다. 민지와 친척 몇이 쳐다본다. 도윤이 목소리를 낮춘다. 내가 뭘 안다고 까불어. 너는 그냥 돈줄이야. 우리 집에 끼어 있는. 회사 그만두고 15년 동안 뭐 했어? 집에서 놀았잖아. 유난나는 남편을 본다. 차갑게. 놀았다고. 15년 동안 시댁 시중 들고 당신 빨래하고 밥하고 애 키운 게 논 거야. 도윤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주부면 다 하는 거지. 한나는 웃는다. 비웃음이다. 당연하다고. 당신 외도도 당연한 거야. 도윤의 얼굴이 굳는다. 뭐라고?
한나는 가방에서 네 번째 서류를 꺼낸다. 카드 내역서. 작년 11월 18일 호텔 더 플라자 25만 원. 12월 3일 플라워 키친 12만 원. 올해 2월 14일 펜션 스위트 38만 원. 전부 당신 카드야. 야근이라면서. 도윤이 서류를 빼앗으려 한다. 한나는 피한다. 도윤이 복도 끝으로 한나를 몬다. 목소리가 낮아진다. 입 다물어. 내가 증거를 모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에 붙어 먹고 사는. 유난나는 남편을 똑바로 본다. 난 돈줄이 아니라 피해 기록자야. 증거는 이미 다 모였어.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손이 올라온다. 퍽. 유난나의 왼쪽 뺨이 돌아간다. 입 다물어. 한나는 비틀거리지 않는다. 뺨이 화끈거린다. 귀가 윙 울린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손으로 뺨을 한 번 쓰다듬는다. 침을 삼킨다.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본다. 그래. 이제 형사까지 포함이네. 도윤의 손이 떨린다. 주먹을 쥔다. 한나는 천장을 가리킨다. 감시 카메라. 저기. 도윤이 고개를 돌린다. 빨간 불빛이 깜빡인다. 복도 입구에 상조회 직원이 서 있다. 조문객 한 명이 멈춰 서 있다. 모두가 봤다. 도윤의 얼굴이 파래진다. 한 걸음 물러선다. 한나는 돌아선다. 복도를 걸어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대기실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민지가 놀란 얼굴로 묻는다. 언니 괜찮아. 형부가 왜 그래? 한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112에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가정폭력 신고합니다. 위치는 하늘빛 장례식장 3층입니다. 민지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한다. 언니 뭐해? 미쳤어. 한나는 민지를 밀어낸다. 네. 가해자는 남편입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목격자 있고 CCTV도 있습니다. 통화가 끝난다. 한나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민지가 소리친다. 언니 정말. 형부 신고까지 해. 가족인데. 유난나는 민지를 본다. 가족이면 때려도 돼. 민지가 할 말을 잃는다. 한나는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차갑다. 뺨이 아프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든 기분이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린다.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나는 창밖을 본다. 하늘은 맑다. 오후 1시. 발인 1시간 전. 경찰 2명이 도착한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여자 경찰이 유난나에게 묻는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남편분이 폭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한나는 뺨을 가리킨다. 왼쪽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다. 여기요. 복도에서 맞았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찍는다. 목격자가 있나요? 한나는 복도를 가리킨다. 상조회 직원분이랑 조문객 한 분. 그리고 감시 카메라. 경찰이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분 어디 계세요? 한나는 유가족 협의실을 가리킨다. 저기요. 경찰이 협의실로 간다. 문이 열린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다. 민지가 옆에 있다. 경찰이 묻는다. 강도윤 씨 맞으시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부인을 폭행하셨습니까? 도윤이 손을 흔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오해예요. 부부싸움이었어요. 폭행 여부를 묻는 겁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문다. 손이 나간 건 맞는데 고의가 아니었어요. 경찰이 수첩에 적는다. CCTV 확인하겠습니다. 민지가 끼어든다. 경찰관님, 지금 저희 어머니 장례식 중인데 좀 참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이 고개를 젓는다. 장례식이라고 폭행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민지가 할 말을 잃는다. 경찰이 도윤에게 말한다.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도윤이 벌떡 일어선다. 지금요. 발인이 1시간 남았는데요. 현행범입니다. 거부하시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민지가 한나를 본다. 언니 좀 신고 취하해줘. 제발. 윤한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경찰이 한나에게 묻는다. 신고 취하하실 의향 있으세요? 한나는 고개를 젓는다. 없습니다. 민지가 소리친다. 언니, 진짜. 형부가 전과자 되면 어떡하려고. 생각 좀 해. 한나는 민지를 본다. 나도 생각했어. 20년 동안. 민지가 입을 다문다. 경찰이 도윤을 데리고 나간다. 도윤이 한나를 본다. 눈빛에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다. 한나는 눈을 피하지 않는다. 문이 닫힌다. 협의실이 조용해진다. 민지가 소파에 주저앉는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한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낸다. 민지 앞에 놓는다. 민지가 고개를 든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이게 뭐야 또? 한나는 대답한다. 선택지. 민지가 봉투를 연다.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있다. 첫 번째 서류 제목. 합의서. 내용은 간단하다. 장례비 분담. 생활비 반환. 빌라 대출금 정산. 강민지와 강도윤이 각자 부담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민지 목 411만 원. 도윤 목 9,564만 원. 총 9,975만 원. 분할 상환 가능. 이자 없음. 기한 3년. 두 번째 서류 제목. 소송 통지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제기할 소송 목록이다. 가정폭력 고소.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사기죄 고소. 민지가 서류를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언니 진심이야. 윤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진심이야. 민지가 한숨을 쉰다. 우리 가족인데. 한나는 대답한다. 가족이니까 이러는 거야. 민지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한나는 설명한다. 가족이면 정산도 투명하게 해야지. 감정으로 덮으면 누군가는 손해보거든. 민지가 입술을 깨문다. 한나는 계속한다. 나는 20년 동안 손해봤어. 이제 돌려받을 거야. 민지가 묻는다. 만약에 우리가 거부하면. 한나는 서류 2번째 장을 가리킨다. 소송. 민지가 한숨을 쉰다. 형부 전과자 되면 회사 잘리는 거 알지? 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 그래서 합의서를 줬어. 민지가 서류를 본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결국 민지가 입을 연다. 시간 좀 줘. 형부랑 상의해야 돼. 한나는 시계를 본다. 발인까지 40분 남았어. 민지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40분 안에 어떻게 결정해? 한나는 일어선다. 결정은 이미 끝났을 거야. 선택만 하면 돼. 민지가 할 말을 잃는다.
한나는 문을 연다. 복도에 나간다. 친척 몇이 수군거린다. 경찰이 왔다며. 무슨 일이래? 한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영안실로 걸어간다.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선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다. 한나는 절을 한다. 한 번, 두 번, 마지막 인사다. 뒤에서 상조회 직원이 다가온다. 발인 준비 거의 끝났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수고하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까 그 일, 괜찮으세요? 한나는 웃는다. 처음으로 웃는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직원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한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30분 후, 민지가 찾아온다. 손에 합의서를 들고 있다. 언니. 한나는 민지를 본다. 민지가 합의서를 내민다. 서명할게. 형부도 동의했어. 한나는 합의서를 받는다. 강민지와 강도윤의 서명이 있다. 한나는 자신의 서명을 한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긋는다. 끝났다. 민지가 묻는다. 이제 신고는 취할 거지. 한나는 고개를 젓는다. 신고는 유지해. 민지가 놀란다. 왜? 합의했잖아. 한나는 대답한다. 폭행은 별개야. 형사는 형사대로 가야지. 민지가 할 말을 잃는다. 한나는 합의서를 가방에 넣는다. 오후 2시. 발인 시간. 관이 나간다. 민지가 영정을 든다. 도윤은 경찰서에 있다. 한나는 뒤에서 따라간다. 조문객들이 배웅한다. 장례 차량이 출발한다. 한나는 자신의 차에 탄다. 시동을 건다. 백미러에 자신의 얼굴이 비친다. 뺨의 자국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빚을 갚은 기분이다. 사흘 후, 윤한나는 자택에 혼자 있다. 강도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다. 시댁에 가 있다고 한다. 한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거실 탁자에 서류가 쌓여 있다. 합의서 사본, 이혼 소송 준비 서류, 재산 분할 목록. 한나는 노트북을 연다. 이메일함을 확인한다. 새 메일이 하나 와 있다. 발신자는 법무법인 정음. 내용을 연다. 안녕하세요, 윤한나님. 상담 신청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방문 가능하신가요? 한나는 답장을 쓴다. 가능합니다. 전송한다. 핸드폰이 울린다. 민지다. 한나는 받지 않는다. 진동이 멈춘다. 다시 울린다. 또 민지다. 한나는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언니, 형부가 회사에서 잘렸대. 한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민지가 계속한다. 폭행 전과 때문에 인사팀에서 통보했대. 어떻게 언니? 우리 집안 망하는 거 아니야. 한나는 차분하게 말한다. 합의서대로 이행하면 돼. 3년 분할 상환. 가능하잖아. 민지가 소리를 높인다. 형부가 백수가 됐는데 무슨 돈으로 갚아. 언니 좀 생각해봐. 한나는 전화를 끊는다. 민지가 다시 건다. 한나는 받지 않는다. 문자가 온다. 언니 제발. 형부가 정말 힘들어해. 우리 좀 도와줘. 한나는 답장을 보낸다. 합의서는 법적 효력 있어. 이행 안 하면 소송 들어가. 민지가 답장한다. 언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한나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피도 눈물도
20년 동안 그 말을 들었다. 시댁 말 잘 듣는 며느리. 착한 며느리. 이제 그 말은 필요 없다. 일주일 후. 한나는 법무법인 정음을 방문한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다. 이름은 김서연. 김서연이 서류를 검토한다.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진다. 결국 김서연이 말한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가정폭력은 현행범이고 CCTV까지 있으니 형사는 확정이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김서연이 계속한다. 재산 분할도 유리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 있나요? 한나는 대답한다. 아파트 하나. 남편 명의예요. 하지만 계약금은 제 친정에서 증여받았어요. 증여세 신고 기록 있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지분 주장 가능합니다. 한나는 서류를 꺼낸다. 이것도 봐주세요. 김서연이 서류를 받는다. 빌라 대출 각서다. 김서연이 묻는다. 이건 시댁 명의인데 왜 당신이 대출을? 한나는 설명한다. 시댁에서 부탁했어요. 명의만 빌려달라고. 나중에 갚겠다고. 근데 8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김서연이 한숨을 쉰다. 이런 경우 많아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한나는 묻는다. 승산 있나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증거가 있으니 충분합니다. 송금 내역이랑 문자 기록 보니까 구두 약속도 입증 가능하고요. 한나는 안도한다. 김서연이 묻는다. 이혼은 언제쯤 진행하실 건가요? 한나는 대답한다. 최대한 빨리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협의이혼 시도해보고 안 되면 재판이혼 가겠습니다. 한나는 서명을 한다. 위임장이다. 김서연이 서류를 챙긴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한나는 법무법인을 나선다. 거리는 밝다. 사람들이 오간다. 한나는 걷는다. 목적지는 없다. 그냥 걷는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 든다. 한 달 후, 강도윤이 찾아온다. 한나는 문을 열어준다. 도윤은 수척해 보인다. 도윤이 거실에 들어선다. 소파에 앉지 않는다. 서 있다. 한나야. 한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도윤이 말한다. 이혼 서류. 받았어. 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도윤이 계속한다. 재산 분할 비율. 너무한 거 아니야. 아파트 지분 60%라니. 한나는 대답한다. 계약금 내 돈이었어. 증여세 신고 기록 있어. 도윤이 할 말을 잃는다. 한나는 계속한다. 대출 이자도 내가 냈어. 생활비에서 나갔거든. 15년 동안. 도윤이 손을 흔든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 한나는 웃는다. 너무한 건 당신이야. 도윤이 입술을 깨문다. 한나는 말한다. 서명해. 안 하면 재판 가. 도윤이 주저앉는다. 소파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한나야. 나 정말 죽고 싶어. 한나는 차를 끓인다. 도윤 앞에 놓는다. 도윤이 고개를 든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한나는 말한다. 20년 동안 나도 그랬어. 죽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 당신 때문에. 이제 당신이 참을 차례야. 도윤이 할 말을 잃는다. 한나는 이혼 서류를 꺼낸다. 탁자 위에 놓는다. 여기 서명해. 일주일 안에. 도윤이 서류를 본다. 오랫동안.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한나는 도윤을 현관까지 배웅한다. 문을 연다. 도윤이 나간다. 뒤돌아본다. 한나야. 미안해. 한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문을 닫는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에 도윤의 서명이 도착한다. 한나는 서류를 확인한다. 모든 항목에 동의 표시가 되어 있다. 한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김서연이 받는다. 서류 도착했어요. 김서연이 대답한다. 확인했습니다. 법원 제출하겠습니다. 한나는 전화를 끊는다. 창밖을 본다. 가을이다. 나무잎이 떨어진다. 한나는 캘린더를 본다. 법원 출석일에 동그라미를 친다. 2달 후. 이혼이 확정된다. 법원 앞. 윤한나는 이혼 확정서를 받는다. 종이 한 장. 하지만 무게는 20년이다. 한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는다. 계단을 내려간다. 거리는 붐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간다. 한나는 걷는다. 카페에 들어간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다. 창가 자리에 앉는다. 커피를 마신다. 달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 아니, 원래 이런 맛이었나? 20년 만에 제대로 맛보는 커피다. 한나는 핸드폰을 꺼낸다. 구인 구직 앱을 연다. 경력 단절 15년. 48세. 재취업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한나는 검색한다. 회계 관련 일자리. 격리. 세무보조. 재무상담. 몇 개가 눈에 띈다. 지원서를 작성한다. 경력 사항을 적는다. 회계사무소 5년. 그 뒤로는 공백. 하지만 공백이 아니다. 15년 동안 가계부를 작성했다. 시댁 경조사비를 관리했다. 증여세 신고를 직접 했다. 경력이다. 한나는 지원서를 제출한다. 일주일 후. 면접 연락이 온다. 한나는 정장을 꺼낸다. 20년 전 입었던 옷이다. 조금 헐렁하다. 살이 빠졌다. 하지만 입을 만하다. 면접장. 중소기업 격리직이다. 면접관이 묻는다. 경력 공백이 15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한나는 대답한다. 15년 동안 가정경제를 관리했습니다. 예산 편성, 지출 통제, 세금 신고, 실무 경험입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이가 48세인데 체력은 괜찮으세요? 한나는 웃는다. 3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면접관이 서류를 본다. 이혼 사실이 있으시네요. 한나는 대답한다. 네.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면접관이 묻는다. 업무에 지장은 없겠죠. 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오히려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면접이 끝난다. 한나는 면접장을 나선다. 결과는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최선을 다했다. 3일 후. 합격 통보가 온다. 한나는 핸드폰을 본다. 문자를 여러 번 읽는다. 웃음이 난다. 소리 내어 웃는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결과다. 첫 출근일. 한나는 새 옷을 입는다. 검은색 블라우스. 회색 슬랙스. 거울을 본다. 48세. 주름이 있다. 흰머리도 있다. 하지만 눈빛은 다르다. 살아있다. 회사에 도착한다. 직원들이 인사한다. 한나는 인사를 받는다.
자리에 앉는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다. 회계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하지만 기본은 같다. 한나는 키보드를 두드린다. 손이 기억한다. 일이 재미있다. 숫자가 맞아떨어질 때, 장부가 정리될 때, 성취감이 느껴진다. 퇴근 시간. 한나는 회사를 나선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른다. 저녁을 산다. 도시락 하나, 과일 하나, 우유 하나. 자신만을 위한 장복이다. 집에 도착한다. 현관문을 연다. 조용하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한나는 도시락을 데운다. 밥을 먹는다. 창밖을 본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핸드폰이 울린다. 민지다. 한나는 받지 않는다. 문자가 온다. 언니 연락 좀. 형부가 아직 돈 못 갚았는데 독촉 그만 좀 해줘. 한나는 답장을 보낸다. 합의서대로 이행 안 하면 소송 들어간다고 했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민지가 답장한다. 진짜 매정하다. 한나는 답장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매정하다는 말. 이제 익숙하다. 한나는 노트북을 연다. 블로그를 만든다. 제목은 간단하다. 48세 재시작 일기. 첫 글을 쓴다. 오늘 첫 출근을 했다. 15년 만에 직장이다. 떨렸지만 해냈다.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글을 올린다. 댓글은 없다. 방문자도 없다. 하지만 괜찮다. 이 기록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한 달 후, 한나는 월급을 받는다. 180만 원. 많지 않다. 하지만 자신이 번 돈이다. 한나는 통장을 본다. 숫자가 찍힌다. 기분이 좋다. 절반은 생활비로 쓴다. 절반은 저축한다.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 지분은 팔았다. 1억 2천만 원. 반은 노후 자금으로 묶었다. 반은 비상금으로 남겼다. 한나는 이제 계획이 있다. 3년 후 자격증을 딴다. 세무사 시험에 도전한다. 나이는 51세. 늦지 않다. 5년 후 작은 사무실을 연다. 혼자서도 괜찮다. 10년 후 은퇴한다. 58세. 그때쯤이면 손주를 볼 수도 있다. 아니, 아직 모른다. 계획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선택권은 이제 자신에게 있다. 저녁. 한나는 산책을 한다. 공원을 걷는다. 나무가 많다. 벤치에 앉는다. 옆에 노인 한 분이 앉는다. 할머니다. 할머니가 묻는다. 혼자세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할머니가 웃는다. 혼자도 괜찮아요. 자유롭잖아요. 한나도 웃는다. 그러게요. 할머니가 일어선다. 산책을 계속한다. 한나도 일어선다. 집으로 돌아간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불을 켠다. 거실이 환해진다. 한나는 소파에 앉는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보지 않는다. 그냥 소리만 들린다. 한나는 눈을 감는다. 48세. 인생 후반기라고 불리는 나이. 하지만 한나에게는 시작이다. 진짜 첫 인생의 시작. 장례식장에서 뺨을 맞았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끝난 건 한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였다. 이제 한나는 자유다. 눈을 뜬다. 창밖을 본다. 달이 떠 있다. 밝다. 한나는 일어선다.
침대로 간다. 누운다. 편안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든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다. 그리고 그 내일은 온전히 유난나의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위 분들께 인생 뒤편도 가볍게 전해주세요. 인생의 뒤편에서 꺼내놓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